머리시든 말을 삶의 희로애락을 노랫가락 속에 담아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우리의 전통 대중예술 판소리. 강렬하면서도 거친 소리에 우리 민족만의 정서와 감성을 담아내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판소리가 갖고 있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창성이 있고 이렇게 멋진 음계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무엇보다도 소리꾼들에게는 서양의 성악가나 현대의 가수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성대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과연 판소리의 숨은 의학적 비밀은 무엇일까? 무도인들은 손에 보면 아주 딱딱한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일반적인 구두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판소리를 하는 분들은 성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야지만 아주 높은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우리 소리의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전라북도 남원을 찾아 판소리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흔히 춘향의 고을이라 여기며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남원. 무엇보다도 남원은 조선시대 때부터 명창이 많이 배출되면서 판소리로 명성이 높았던 곳이다. 작은 숲길을 걷다 보니 남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다다랐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남원인데요. 한 명의 소리하는 사람과 한 명의 북치는 사람이 노래와 말을 엮어서 들려주는 음악극, 바로 판소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희노애락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판소리는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던 소중한 전통 예술이었죠. 그런데 판소리를 듣다 보면 하늘 담은 듯한 아주 거친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울리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음성과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 판소리의 역사가 살아있는 남원에서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찾아 역사과학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판소리 역사의 그 시작은 어떠하였을까?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춰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는 음악이다. 이때 소리꾼은 흥을 돋우는 동작, 너름새를 섞어가며 인간의 희로애락을 창으로 표현한다.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뵙고 난망이요. 그 누가 날 살렸어? 여기에 이야기의 흐름을 독백으로 들려주는 안일이가 더해지며 판소리 음악만의 독특한 매력이 완성된다. 신봉산 눈 뜬단 말에 후사를 생각지 않고 여 대사 자네 말이 정녕 그럴진데 공양 및 삼백석을 권선에다 적소. 판소리 3요사라고 하면 이제 창, 안일이, 그다음에 이제 너름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창은 소리이고요. 안일이는 이제 말로 하는 부분이고 몸짓을 하는 발림이라고도 하고 너름새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요소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판소리에서 그 이야기를 담는 음악이라고 서사음악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얼마나 음악적으로 잘 표현을 해내느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면에 맞게 소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판소리는 판과 소리라는 말이 합해지며 만들어졌는데 판이란 건 씨름판, 판노름, 판국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의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벌이는 일종의 공연 예술인 것. 이러한 판소리는 조선 영조 때 처음으로 등장했다.
문헌상으로 가장 오래된 판소리의 기록은 유진안이 쓴 만화집이다. 호남 지방에 갔다가 춘향가를 들은 후 그것을 기록해 놓은 문집인데 현존하는 춘향전 소설 중에서 가장 초창기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래를 기록하는 수단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채로 흘러오니까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것에 관한 기록, 판소리에 관한 기록, 또 판소리 사설을 뭐 시로 바꾼 거 이런 것이 있어서 최초의 기록은 1754년에 나온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짐작을 하죠. 사설 구조상으로 보면 초기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 판소리를 지금 현재 들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동리 신재요의 영향이 컸다. 신재요는 판소리의 이론가이자 비평가로 기존에 산지하고 있던 판소리를 6마당으로 집대성한 인물이다. 조선시대의 문인 송만제가 지은 한문시 관우희의 기록에 따르면 판소리는 원래 모두 12마당이었으나 6마당은 전해지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공둥이를 두었다가 그리고 신재요가 정리한 6마당에서 변강쇠 타령이 빠지고 지금은 5마당만이 불리고 있다. 판소리 5마당 중 대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춘향가의 배경지인 광안루를 찾았다. 광안루는 남원으로 유배온 정승 황희가 세운 것으로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누각이다. 그리고 춘향가의 주인공 이몽룡이 그네 타는 춘향을 처음 보고 사랑에 빠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빼홍몽 난만중 백배홍몽 난만중 어떠한 힘이 나온다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선생님 안녕하세요. 님이 나온다고 했는데 니남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부른 대목은 어떤 대목인가요? 그 춘향전 중에서 이 대목이 춘향이가 처음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 근데 미인이 나와야 되는데 미남께서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남자가 그냥. 근데 남원에 오면 광안루에 꼭 들리라고 하는데 들리죠. 이 춘향가와 광안루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뭐 춘향과 몽룡, 그러니까 몽룡이 그 이제 한양에서 아버지가 이제 부사로 여기를 부임을 하시니까 따라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방에서 열심히 글 공부하다가 남원 성문 남문박을 나가면 이 광안루 누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안루 누각 위에 올라서 이제 경치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저 건너 숲에서 춘향이가 그네를 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뭐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 시작되는 그 장소라고 할까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요? 공부만 하던 남자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 춘향가의 시작이네요. 그럼요. 제가 이제 소리도 하지만 이 소리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 창극을 연출하는 일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춘향을 뭐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죠. 요즘 작품에서. 그런데 춘향은 굉장히 현대적인 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 소신이 강하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여인. 어찌 보면 과거 속의 여자가 아니라 현실 속의 정말 당당한 여인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적 여성으로 시대를 앞서간 춘향. 노래로 불리다 소설로 정착한 판소리계의 소설인 춘향전은 매력적인 내용 때문일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앉았다 일어서 두루두루 거닐며 팔도강산 누대경계 손꼽아 헤아리나
황성일면 용용수태 동두점점산 평양 감명은 부병루 뒤로 보면 무릉도원 흰백자 붉을 홍원 이숭이 꽃피고 섬섬 목수를 선 춘향가의 한 대목을 들으며 도착한 곳은 바로 춘향사당이다. 1931년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사당은 광활루원 내의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 숲에 위치해 있다. 당시 일제의 탄압이 있었음에도 남원의 유지들과 기생들은 뜻을 모아 춘향사당을 지었고 준공식과 함께 춘향제도 올렸다. 산이 춘풍치와 나궁설이요. 일본 경찰의 갖은 탄압과 회유에도 춘향제를 꿋꿋이 치렀던 이들. 1931년 시작되어 올해로 87회를 맞은 춘향제는 독립의 의지로 이어져 온 유래 깊은 축제 행사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춘향사당에는 당시의 독립의지를 건물 기둥에 몰래 새겨놓기도 했다. 해잖아. 거북이 토끼네. 예, 거북이죠. 요거를 잘 보면 지금 토끼의 등에 아니 자라의 등에 엎혀서 옆에 막 바닷속을 막 헤쳐나오는 지금 거예요. 헤치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소가 넘어갔던 토끼가 용궁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으로 다시 나오는 활기찬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 뒤에 해는 일제 강점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염원하는 것을 이런 건물에다도 이렇게 의미 있게 담았다고 하네요. 이처럼 판소리는 시대의 애환과 함께 성장해왔고 당시 우리 민족의 한을 달래주던 소중한 음악이었다. 판소리 5마당 중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춘향가. 그런데 춘향가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당시 가장 인기를 많이 얻은 대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춘향가 중 옥중가인 쑥대머리다. 근데 왜 춘향가 하면은 왜 개그맨들도 있고 또 방송에서 뭐 쑥대머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쑥대머리는 일제강점기에 임방울 명창이 부르셔서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엄청난 그 레코드판이 팔렸다고 해요. 10만 장, 20만 장 이상 팔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쑥대머리는 어떤 대목이냐면은 이별 뒤에 옥중에 이제 변사또에 이제 매를 맞게 되잖아요. 이제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옥중에 있으면서 한양에 있는 몽룡을 그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개그 소재로 쑥대머리 할 거는 아니야 사실은. 왜냐면 이별이고 그럼요. 아픔이고 보고 싶음인데. 그리움이네 이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서름 많은 나라를 받는 그걸 갖다 거기다가 함축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좋아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제대로 알죠.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슬픔이 서린 계면조 창법으로 표현해내며 큰 사랑을 받은 임방울 명창. 이제 또 거칠고 탁하면서도 아주 구수하고 곰삭은 그 소리성을 갖춘 소리꾼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방울의 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계면조를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일제 시대라고 하는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그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계면조의 그 특성을 최상의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어루만져준 시대의 예술 판소리. 춘향가에 이어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판소리는 바로 흥보가이다. 그 이야기를 찾아 흥부마을로 향했다.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와 지명을 근거로 남원에는 흥부마을을 조성해 놓았는데 흥보가의 권선징악의 메시지는 팍팍한 삶을 사는 대중들의 마음을
여전히 위로하고 있다. 심송이고와 제비다리를 고쳐줬던 흥부와 재물 욕심으로 제비다리를 부려뜨렸던 놀부의 이야기는 건선징악으로 끝을 맺으며 우리 속을 후련하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판소리로 들으면 더욱 신명이 난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사 뒤를 따라간다. 서민들의 삶과 함께 해오던 놀이문화인 판소리는 점차 시간이 갈수록 양반 사회에 자리 잡게 되면서 가사가 고급스럽게 바뀌는 등 변화를 겪는다. 나서 저기 오는데 어디 뺀가. 우리 성상님 영전에는 진안을 들어서지 말랍신데 이 마을이시든 말에 뜻밖의 사란개가 피르르르르르르 문빙마저 떨어지니 황계 와선 20척 그와 포승기전과 떼떼떼나 발소리 두리둥둥 내고 치며 좌우 각선 무대가 동남풍의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조조의 백만 전쟁의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긴장감 있게 그리며 많은 사랑을 받은 적벽가. 다른 마당과 달리 적벽가는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의 적벽대전 이야기를 노래로 변용한 것으로 위풍당당하고 장엄한 창법이 매력적인 작품이다. 봉건 시대에는 그 남자들의 의리와 뭐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적벽가의 그 의리, 그 군신 간의 뭐 충의 이런 것들이 강조된 작품으로서 사대부들이 굉장히 즐겼다는 작품이죠. 아이고 아이고 배 아이고 허리 아이고 효를 주제로 한 내용으로 슬픈 대목이 많은 판소리 심청가. 천마디가 아니 아픈 데가 전혀 그리고 재치 있고 해학적인 내용으로 웃음을 주는 수군가까지. 판소리 5마당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인류 충성을 다하와 산에 올라. 조선 후기라고 하면은 일단 사회 기풍이 완전히 바뀌는 때거든요. 이제 2번의 전쟁, 그러니까 일본과 전쟁, 그다음에 그 청나라와 전쟁이 지난 뒤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유교의 그 강고한 사회 장악력 이런 것이 좀 약해지죠. 이제 그 틈을 타고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강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이제 봉건 체제의 모순을 스스로 자각하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걸 이제 비판 정신 또는 뭐 삼음 정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봉건 체제에 대한 비판 정신이 강하게 이제 여러 곳에서 표출이 되는데 판소리가 강하게 표현이 되죠. 시대 정신이 녹아 있는 판소리. 이 안에는 소리꾼의 위대한 노력이 숨어 있다. 판소리의 숨은 음성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마음을 울리는 애절한 음성을 쉼없이 뿜어내는 명창의 소리. 뱃속에서 많이 나와야 그것이 값어치가 있고 또 쑤실 때는 쑤시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소리를 얻기 위한 과정은
그야말로 고난을 반복해야만 하는 무척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수십 년을 거듭해도 명창의 반열에 오른다 하여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판소리다. 소리는 단전해서 내야 해. 단전. 근데 단전을 나도 한다고 그랬는데 단전 한다고 때까지 무슨 소리 몰라. 잘 안 돼. 가슴을 비워야 여기가 소리로 올라갈 수가 있어. 길을 열어. 그래갖고 가슴을 비워놓고 여기 두상을 열어. 우리가 호흡을 할 땐 폐로 하는 흉식 호흡과 배의 힘을 활용한 복식 호흡이 있는데 판소리는 배 아래에서 소리를 끌어올리는 단전 호흡을 사용한다. 단전에서 호흡의 지탱을 통해서 폐에서 내지르는 발성법인데요. 오랜 동안 하다 보면은 어깨와 목의 힘이 빠지고 아랫배의 단전에서 그 기운으로 뽑아내야만이 장시간 이렇게 소리를 할 수 있고요. 또 그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학습과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통성 발성을 통해서 오랜 수련을 하게 되면은 단련된 목에서 구성지고 우렁찬 성음이 표출이 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소리를 머리 위로 울려 퍼지게 하는 두성과 코에서 소리가 울려 나오는 비성, 그리고 낮은 음을 낼 때는 흉성을 사용한다. 서양의 성악은 두성과 비성 같은 공명기관을 울리며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음색이 맑고 청아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때 성대를 사용하는 것이 소리꾼과는 완전히 다르다. 소리를 낼 때 그 서양의 음악은 공명을 중시해서 이 후두 목구멍을 확 열어가지고 소리가 다 밖으로 다 나와서 이게 입 안에 구강이니 비강이니 뭐 두강이니 하는 그런 공명할 수 있는데 공명을 다 시켜서 소리를 내니까 부드럽고 맑게 나는 것이고요.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오랜 수련을 통해서 이 성대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소리꾼의 성대는 어떠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일까? 먼저 성대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목구멍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열렸다 닫혔다를 빠르게 반복하는 이것이 바로 성대다. 성대를 여기를 후두라 그러죠. 우리가 목젖 있는 여기가 되거든요. 이게 갑상선이고, 그러니까 후두를 울려서 음파를 만들어내고 그게 통을 통과하면서 음색을 만들고 입을 나오면서 이제 발음이 나와서 가기 때문에 이 전체가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소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성대죠. 성대는 이 갑상연골이라는 곳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성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대가 두 개가 서로 진동을 하면서 양쪽이 두 개가 만나서 진동을 하면서 음파를 만들게 되죠. 그 음파가 이제 목소리의 원천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성대는 보통 100에서 200번 정도 진동을 하게 된다. 노래를 할 때는 이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3000번에서 2만 번까지 부드럽게 물결치듯 진동을 한다. 하지만 이때 성대를 무리하면 결절이 생긴다. 그런데 소리꾼의 성대는 좀 특이하다. 결절이 생겨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채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선 거칠고 탁한 음성이 흘러나오게 된다. 우리가 운동하는 선수들, 무도인들은 손에 보면 아주 딱딱한 굳은살이 생기잖아요. 일반적인 굳은살과 다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판소리를 하는 분들은 성대 자체에 무도인의 그런 단단한 굳은살을 만드는 것처럼 성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야지만 아주 높은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에 소리를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성대를 사용하기보다는 공명을 활용해 노래를 하는 성악과 달리 판소리는 그야말로
성대를 최대한 이용하여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판소리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성악적인 노래의 소리의 음역은 여성은 뭐 소프라노, 남성은 바리톤, 알토 이렇게 바리톤, 테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남자가 쓰는 영역과 여자가 쓰는 영역이 다르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판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쓰는 영역과 여성이 쓰는 영역이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소리를 내면서도 여성의 음의 높이만큼을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성식으로 쓰면 쉽게 올라가지만 진성으로 쓰면서 생소리로 내면서 그 높은 음역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 중에 한 가지죠. 단련에 단련을 거듭하여 만들어지는 고난의 산물 판소리. 우리 소리가 더욱 위대한 것은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기고자 하는 소리꾼들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득음이다. 음을 얻었다는 것은 정확한 음정과 넓은 음역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발성이 가능하고 가전 음색으로 세상의 소리를 다양한 성음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하고요. 이제 목을 얻었다는 것은 학습과 수련 과정을 통해서 성대의 당금질 과정을 통해서 소리하기에 적합한 목 구성을 획득하고 다양한 목 재치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경지를 목을 얻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원의 운봉 고원지대를 넘어가면 동편제 소리의 맥을 잇는 동편제 태자리 마을에 다다른다. 명창들의 고집스러움으로 탄생하는 판소리. 그 안에 담긴 한의 정서와 우리 민족의 애환을 느끼면서 우리의 소리가 정말 위대하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동편제 태자리라고 해서 동편제의 뿌리를 찾기 위해 기념을 해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판소리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전라도 지역에서 특히 많이 불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동편제와 서편제 그리고 중고제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속에 숨은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소리에는 경기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중고제, 남원, 구례 등 섬진강 동쪽의 동편제와 전라도 서쪽으로 발달한 서편제가 있다. 동편제 판소리는 그 소리가 활달하고 우렁차며 끝맺음이 여운 없이 강렬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서편제는 애절하고 기교적이며 부침새가 다양하고 부드러워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편, 이 산악 지역 쪽, 동편 쪽 사람들은 좀 더 강하고, 세고, 근데 투박하고 이렇게 뚝뚝 끊어지고 이런 느낌이 강한 것에 비해서 서편제는 조금 더 낮고 느리고 섬세한 표현들이 좀 더 화려하게 발달을 하고 이런 그 미적 취향이 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건 역시 사실은 이제 교통이 그닥 편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한 좀 가름이 있었어요. 여긴 동편이고 여긴 서편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20세기 들어온 이후로는 서울에 다 모여서 활동을 같이 하시고 뭐 같이 공연을 하고 같이 무대에 서고 이럴 일이 많아지면서 자꾸만 섞이는 경향이 생겨서 지금은 오히려 동편의 강점과 서편의 강점을 더해 놓은, 그래서 혼합해서 새로운 유파를 또 만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유파들이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편제의 중심지인 남원에 위치한 국악의 성지. 이곳은 판소리의 모든 것을 집대성해 놓은 그야말로 판소리 박물관이다. 조선 후기 문화의 발달과 함께 큰 부흥기를 맞은 판소리는 대중적인 예술로 자리 잡으면서 곳곳에서 명창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였다.
이때 동편제와 서편제 등의 유파도 나뉘고 창법도 다양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창 활발히 성행하던 판소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며 주춤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면 동편제는 좀 남성적이고 서편제는 여성적이고. 근데 이렇게 판소리가 흥행을 하다가 갑자기 맥이 끊겨져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그 저기들이 정서를 굉장히 많이 누르면서 그때 많이 이렇게 그 소리가 맥이 끊겼다가 다시 또 40, 50년대 우리 일본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소리가 다시 이렇게 부흥이 돼서 거의 8, 90년대는 굉장히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에 좀 아팠던 네. 그런 시간이 있었네요. 우리 민족이 암울했던 시기와 같이 소리도 죽었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주던 판소리의 대중적인 사랑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소리꾼들의 소리에 대한 열정은 계속 이어져 왔다. 국악의 성지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소가 하나 있다. 바로 독공실이다. 과거 계곡 아래에서 폭포 소리를 뚫으며 연습을 거듭하던 행위를 이렇게 독공실로 재현해 놓은 것이다. 독공은 득음을 하기 위한 발성 수련이자 진정한 명창이 되기 위한 정신 수양의 과정이다. 여기가 초율문제도 불구하고 되게 시원한데 여기가 독공장이에요? 네, 여기가 독공장인데 여기서 소리 공부를 해서 여기 앞에 가면 폭포가 예쁘게 있죠. 네.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컸다고요. 소리를 득음한 소리를 폭포를 뚫을 수 있나 없나 뚫을 때까지 그 득음하는 과정을 아주 힘겹게 거쳐야만 명인의 길에 들어서고 명인의 그 과정을 지나서 명창의 대열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거의 한 30여 년이 보통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명창들이 다양한 음성으로 판소리를 불렀지만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시대의 명창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송흥록을 빼놓을 수 없다. 송흥록은 19세기에 활약하며 동편제 판소리를 확립한 인물로 그의 소리는 바람을 부르고 비를 부를 정도로 우렁차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곳 남원에는 송흥록의 생가를 복원해놓고 판소리 발전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당시에 그 조선 후기 때는 소리하는 사람을 거의 천민으로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많이 받았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송흥록 선생은 그 정삼품에 임금으로부터 직접 벼슬을 받을 만큼 대접을 받던 사람이고 동편제의 계보를 만들었다 해서 대단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당시에 송흥록 선생님은 어떤 곡을 주로 많이 즐겨 부르셨나요? 송흥록 선생은 공동묘지에서 귀신과 이렇게 대화를 했을 정도로의 유명한 기곡성이라는 소리를 아주 잘 열창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들었을 때 귀신도 반할 정도의 노래였나 봐요. 하루 저녁에 그 공동묘지 가서 기곡성을 열창을 하면서 놀았는데 공동묘지에 있던 귀신들이 같이 나와서 놀고 새벽녘에 호련히 사라졌다 하는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대단한 얘기겠죠. 네. (20세기에) 들어서면 명창들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미산 박초월은 뛰어난 목소리로 이름을 떨쳤다. 그녀는 여성 명창의 대표 주자로 현대 판소리사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송흥록 선생님이 가왕이라고 불렸다면은 이 박초월 선생님은 국창이라고 불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굉장한 여름 명창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16이란 나이에 전주 대사슴 놀이에서 장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송옥록 선생의 손자뻘인 송만갑 선생으로부터 춘향과 수군과 또 흥보가를 같이 완창을 했던 대단한 분이시고, 안타깝게도 그분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조통달 선생을 양아들로 삼으셔서 또 요즘 떴던 가수 있죠, 조관우. 그분이 또 손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한때 또 그 대제를 지낼 때 조관우가 한번 떠서 유명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보가 쭉 내려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곳을 동편제의 태자리라고 이 마을 전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구성진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판소리. 그 소리에 숨은 장단의 미학을 찾아본다. 제가 오늘 판소리의 고장 남원까지 왔는데 소리를 한번 배우지 않고 가면 서운하겠죠. 이 깊은 울림을 주는 판소리, 그 소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소리를 배우기 위해 찾은 곳은 국악연수원이다. 판소리의 고장답게 남원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한창 가요에 관심이 높은 시기, 이 아이들은 판소리를 배우며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야, 이 뒤에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우는 아이들이 많나 봐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남원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와서 배워보고 더 흥미를 느끼는 애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부른 그럼 곡은 어떤 곡인가요? 춘향가의 처음 부분이에요. 맨 처음 부분. 그러면 실력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배우는 건가요?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이제 시작한 아이도 있고 이제 3, 4년 이렇게 한 애들도 있고 다 달라요. 저도 좀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만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네. 내 사랑 이루다 시작. 재미있는 이야기에 흥겨운 북장단이 더해지면 판소리가 완성되는데, 그래서 판소리는 장단의 틀 위에서 구축되는 음악이라고 한다. 아무리 소리를 잘해도 장단을 제대로 쳐주지 않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어씨는 갈라버리고. 그래서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수가 1등이고 명창이 2등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수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리꾼이 장시간 소리를 하다 보면 지치고 자꾸 이렇게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수가 추임새로 어이! 쉬고 좋지 이렇게 해서 흥을 돋궈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둘째는 소리의 강약을 이제 보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의 그 사설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추임새도 이에 따라서 소리가 강한 곳은 강하게, 약한 곳은 약하게, 또 슬픈 곳은 추임새도 여리게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고요. 우리의 음악은 사물놀이를 보듯 장음과 단음만의 연결로 훌륭한 음악이 만들어질 정도로 장단이 무척 중요하다. 판소리에 사용되는 장단은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사설을 가지고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지 사랑
내 사랑이야 모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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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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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맥박형 장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한국 음악은 호흡형 장단이라고 해서 자기의 호흡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갖고 가시는 분들은 좀 더 느려질 수 있고 또 아닌 경우는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길게 가지고 가다가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빠르게 챙겨서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음악을 들으실 때는 그 어떤 맥박형 박자가 아니라 호흡형 박자다. 이러한 장단과 함께 판소리에는 선율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조가 있는데 특히 판소리의 애원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계면조다. 사실 이제 계면조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양반 음악과 궁중 음악에서 사용하던 용어에서 빌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 음악에서도 계면조가 약간 슬프거나 비애가 섞인 그런 그 악상 자체를 계면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면조를 판소리 안에서도 약간 슬픈 부분에서 사용하는 음계를 계면조라고 하자 이렇게 가져와서 쓰게 된 건데 굉장히 슬플 때도 쓰고 굉장히 즐겁게 춤출 때도 쓰는 그런 아주 두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계면조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릇이 좋은 큰 그릇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감성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특성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판소리는 현대에 와서 보다 더 화려한 공연 예술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창극 공연, 국립국악원의 단원들이 창극 연습으로 한창 몰입 중이다. 지금은 그 토끼 타령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수군가를 바탕으로 구성된 창극을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00년 초에 우리나라의 현대식 극장, 그러니까 서구식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구식 극장에서 그 이제 서구적인 연극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다양한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리꾼들이 그 시대에 부응하는 그리고 동시대적인 어떤 변형을 가져가기 시작한 게 창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며 대중들과 함께 호흡해온 판소리는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의 문화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모색 중이다. 판소리는 그 계속적으로 시대와 함께 다양한 변형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모양새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대의 관객들과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져야 되는 거죠. 판소리는 양식인 거죠. 그 양식에 맞춘 그리고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이야기가 동시대적이어야지 일반 관객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판소리. 전통을 이어나가는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판소리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대중예술 판소리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오늘 이곳 남원에서 판소리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과학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판소리가 이토록 위대한 음악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인지 새삼 깨닫게 된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판소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발전되고 계승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 자주 찾아서 들어주는 것이 전통을 잇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도 아름다운 판소리가 제 마음속에 남아 깊은 울림을 계속 줄 것 같습니다.
황봉백접 쌍쌍미난 향기를 찾는 거동이랑 옥경이 분명하면 울운이 뒤가 점점 멀었다. 넌만도와 높은 가지 소소리쳐 톡톡 찬